엄마, 내가 어제까지 운이 진짜 안 좋았거든. 오늘만 잘 풀리면 진짜 크게 한탕할 수 있을 것 같아. 설마 너 아니지? 아씨 왜 이럴 때 죽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도박이라고? 지훈아, 내가 사람이야? 엄마, 미안한데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야. 지훈아, 내 아버지 장례식이야. 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6세 이정혜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이정혜입니다. 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결혼 후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입을 통해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나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놀랐어.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우는 미래를 늘 꿈꿔왔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니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계속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당신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가 꼭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어쩐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은 며칠을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입양은 어때? 나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입양.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입양? 우리 아이를 직접 낳을 수 없다면 부모를 필요로 하는 아이를 우리가 부모가 되어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양이라니. 과연 내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낳지도 않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모를 필요로 하는 아이에게 우리가 부모가 되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이 자꾸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입양해 보자. 남편은 밝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잘해야지. 그렇게 우리는 입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원에 처음 방문한 날 나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가며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마른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조용히 구석 자리에 누워있는 남자아이. 손에 인형을 꼭 쥐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예요? 입양원 관계자가 내 시선을 따라가더니 말했습니다. 아, 저 아이는 2살 된 남자아이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보호소에 맡겨뒀어요. 보호소요? 내 친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되었거든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버려졌다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안고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여기 좋은 분들이 너를 만나러 오셨어.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고 마른 얼굴, 커다란 눈. 우리와 눈이 마주쳤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말뚱말뚱 쳐다봤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지훈아? 아이는 가만히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 될 거야. 남편도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아이야. 그날 우리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는 동안 우리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방을 꾸미고 장난감을 사고 작은 옷들을 한 벌 한 벌 사모았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훈이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절대 입양하라는 걸 알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주고 그 누구보다도 아껴줄 거야. 나는 지훈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지훈이는 나를 올려 다봤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 그리고 너.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렇게 우리는 새 식구가 되었고 나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넌 우리 친아들이야.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살 때 우리 품에 안긴 아이는 작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더니 곧 내 품에 쏙 안기더라고요.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면서 방긋 웃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구나. 나는 매 순간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훈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말을 늦게 배웠지만 엄마라는 단어는 유독 빨리 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면서 내 품에 안길 때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지훈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훈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 지훈이는 까르르 웃으며 남편의 볼을 만졌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랑 그림 그렸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유년 시절. 유치원에서도 지훈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친구들에게 먼저 장난감을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나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 지훈이는 좋은 아이로 자라고 있어.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힘들어 보이면 작은 손으로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어? 내가 도와줄까? 그럴 때마다 나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 지훈이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서부터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어? 몰라. 그냥 그랬어. 친구들이랑 잘 지냈어? 응. 짧고 건조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단순한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춘기가 조금 빠르게 오는 걸 수도 있어. 아이들은 크면서 부모보다는 친구들과 더 어울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단순한 변화라고 넘기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지훈이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숙제 다 했어? 응. 하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숙제를 하나도 안 하고 갔다는 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 숙제했다고 했잖아? 그러자 지훈이는 내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였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내가 거짓말하는 걸 더 걱정해. 정직하게 말하면 엄마는 절대 화내지 않아. 지훈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거짓말을 더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면 혼날 걱정을 덜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조금씩 가르쳐주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어느 날
나는 지훈이의 책가방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캐릭터 볼펜과 게임 카드였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걸 언제 샀지? 나는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이거 엄마가 사준 거 아니잖아? 어디서 난 거야? 지훈이는 움찔하며 내 눈을 피했습니다. 친구가 빌려줬어. 그럼 내일 돌려줘야겠네. 응.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물건들은 여전히 지훈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훈아, 친구한테 돌려줬어?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빌린 게 아니라 가져온 거구나.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솔직하게 말해줘. 친구 물건을 몰래 가져온 거야?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도둑질을 했다고? 나는 지훈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직접 사과하게 했습니다. 지훈이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 실수일 거야.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지훈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화는 더 줄어들었고 학교에서도 연락이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수업 중에 친구랑 싸웠어요. 지훈이가 요즘 숙제를 전혀 하지 않아요. 지훈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아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르던 우리 지훈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다시 지훈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 있어? 요즘 왜 그래? 그러자 지훈이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가만 놔두면 안 돼? 엄마, 잔소리 지겨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지훈이가 맞을까? 착하고 따뜻했던 아이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나는 지훈이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 그렇게 나는 다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제 막장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착하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아이라는 칭찬을 들었고 집에서도 우리를 잘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친구 물건을 몰래 가져온 일이 있었고, 이제는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숙제를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는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나는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우리가 지훈이를 너무 사랑해서 오냐오냐 키운 걸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지훈이를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나는 지훈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까? 지훈이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또 뭐야? 요즘 학교에서 힘든 일 있어? 아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친구랑 싸웠다고 하더라? 지훈이는 짜증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시끄러워서 그랬어. 왜 싸웠는데? 엄마가 알아서 뭐 하게? 나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지훈아,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줘. 그러자 지훈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걱정돼. 아니면 그냥 잔소리하고 싶은 거야?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내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제일 좋아 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문제 행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이가 거부했습니다. 나 상담 같은 거 안 해. 나는 지훈이를 설득했습니다. 지훈아, 이건 너한테 좋은 일이야. 엄마랑 아빠가 널 돕고 싶어서 그래. 결국 지훈이는 마지못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는 자기가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기 어려울까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기대요? 저희는 지훈이한테 공부 잘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지훈이는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훈이를 너무 잘해주려 했던 게 오히려 부담이 됐던 걸까? 나는 그날 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우리 지훈이한테 기대를 많이 했던 걸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착한 아이로 자라길 바랐던 것뿐인데 우리가 무리한 걸까? 지훈이가 좀 더 편하게 느끼도록 해주자.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지훈이가 원하는 대로 지켜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훈이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숙제하라고 잔소리하지 않고 성적을 강요하지 않고 무언가 잘못해도 다그치지 않고 그냥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지훈이는 더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오늘 학교 어땠어? 몰라, 그냥. 늦게 들어오네. 어디 갔었어? 엄마가 다 알아야 해?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지훈이는 변하지 않는구나. 남편도 점점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여보, 지훈이를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걸까? 나는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아직 중학생이잖아. 사춘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속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춘기가 아니야. 지훈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지훈이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초조하게 지훈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지훈이가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자 지훈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네 집에서 놀았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연락 한 통 없었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지훈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난리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나쁜 길로 가고 있구나. 나는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랑 아빠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하지만 제발 스스로 망가지지는 마. 그러자 지훈이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래? 나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아이는 점점 멀어져 가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때 지훈이가 착한 아이였다는 걸 기억합니다.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며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내게 손을 벌리며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지훈이는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살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제2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훈이가 20살이 되던 해 나는 그 아이가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과 재미 삼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처음엔 그냥 오락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지훈이가 갑자기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돈? 그냥 급하게 쓸 일이 있어. 어떤 일인데? 그러자 지훈이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주면 안 돼.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면 이유를 말해야지. 그냥은 안 돼. 그러자 지훈이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래. 내가 대신 갚아주려는 거야.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돈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도박을 하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도 지훈이는 직장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취직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러자 지훈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 있잖아. 왜 그래? 엄마가 평생 너 먹여 살릴 수는 없어. 너도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지. 엄마,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그게 바라는 게 많아? 너 이제 성인이잖아. 하지만 지훈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그런 지훈이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지훈이와 단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이제는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 해. 일자리를 알아봐. 그러자 지훈이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 부모다. 부모면 다야?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끄라고. 그 말에 남편은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서 살면 상관 안 해. 근데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지만 지훈이는 여지저기서 돈을 빌리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 지훈이네 집 맞죠? 나는 불안한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그러자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돈을 빌리고 안 갚아서요. 뭐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달째 돈을 빌리고 연락을 씹고 있어서 직접 찾아왔어요. 나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까지 망가지는 거야? 집에 있던 지훈이를 불러냈습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자 지훈이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갚아주면 안 돼? 나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빌린 돈을 왜 엄마가 갚아? 그러자 지훈이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갚아주면 되잖아. 그깟 돈 얼마 한다고 그래?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구나.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게 마지막이야. 앞으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엄마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자 지훈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식 버리려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지훈이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이제는 좀 철이 들어야 하지 않겠니?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이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좀 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37살이 되었지만 결혼은커녕 직장도 없었고 경제적 독립은커녕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대리운전 시작하려고.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이제 65이야.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는데 지훈이 녀석이 이 모양이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라도 돈을 벌어야지. 저렇게 집에서 빈둥거리는 놈은 뭐라도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지훈이를 책임져야 해? 그러게 말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지훈이를 불러냈습니다. 지훈아, 너 이제 37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지훈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 그걸 내가 알아? 너 제대로 취업 준비라도 해봤어? 엄마, 나 그냥 사업할까 생각 중이야. 사업. 내 통장에 10만 원이라도 있어? 아,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해. 나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걸 키우려고 37년 동안 애썼나? 결국 남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돈 벌어올게. 나는 말리고 싶었습니다. 당신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제발 쉬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뭘 어쩌겠어? 이 집에 돈을 벌어오는 놈이 있어야 살지. 그렇게 남편은 대리운전 기사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나가고 새벽에야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고 욕을 듣고 어떤 날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 별일 아냐? 손이 왜 그래? 남편의 손등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괜히 시비 걸더라고. 그냥 피하려다 긁혔어. 경찰에 신고했어? 신고는 무슨 이런 일 가지고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나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5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해야 해? 지훈이가 저러고 있잖아. 나는 지훈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가 내 대신 밤마다 대리운전 뛰고 있어. 너 이대로 괜찮아? 하지만 지훈이는 게임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날도 남편은 저녁 8시쯤 대리운전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배웅을 했습니다. 여보, 조심해.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스팸 전화겠거니 하고 넘겼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차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이 부서질 듯 울었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계속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이틀 동안 지훈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나는 2일 내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끊임없이 지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출상하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호음 끝에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나는 그 순간 울컥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아, 드디어 전화를 받았구나. 대체 어디 있었어? 아, 그냥 좀 바빴어. 바빠? 지훈아, 내가 지금 그 말이 나와? 아빠가 돌아가셨어. 오늘이 출상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와. 지훈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은 못 가.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내가 어제까지 운이 진짜 안 좋았거든.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좋아. 오늘만 잘 풀리면 진짜 크게 한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마 너 아니지? 아씨, 왜 이럴 때 죽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도박이라고? 지훈아, 내가 사람이야? 엄마, 미안한데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야. 오늘 운이 좋아서 이길 것 같다고? 나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 장례식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 도박이 내 아버지보다 중요해? 아, 엄마 나중에 가면 안 돼. 지금 가면 돈 다 잃는다고. 그 순간 나는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 아니야. 37년 동안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파양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제 마음속으로도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오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37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봐. 왜 문이 안 열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지훈이는 짜증이 잔뜩 섞인 얼굴로 나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이 문자 무슨 말이야? 파양?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당황한 얼굴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장난이지? 파양이라니. 그게 뭔데?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야. 이제 너랑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뜻이야. 뭐? 무슨 헛소리야? 지훈이는 헛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입양이 아닌데 파양하는 게 말이 돼? 나는 조용히 서랍에서 출생기록과 입양 서류를 꺼내 지훈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훈아, 넌 원래 우리 친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널 2살 때 입양했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넌 내가 우리 친아들인 줄 알았겠지만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널 끝까지 우리 친아들처럼 키우려고 했어. 지훈이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황급히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엄마, 나한테 왜 이래? 엄마,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지훈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진짜야? 진짜로 내가 입양하였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이제는 파양됐어.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 친아들이 아니었다고? 그래. 지훈이는 멍하니 바닥을 보다가 갑자기 화가 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널 우리 아들로 받아들였던 거야.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버렸으니까. 지훈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날 내 아빠 장례식 왜 오지 않았어?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내 아빠는 내가 일을 안 하니까 65의 나이에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어. 그러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지훈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너는 그때 뭐 했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틀 동안 전화도 안 받았잖아. 그건 그리고 출상하는 날 겨우 연락이 됐을 때 내가 한 말이 뭐였지?
지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박장에서 돈을 따고 있다고 했지. 내 아버지 장례식보다 도박이 더 중요했어?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나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게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이제 나도 내 선택을 했을 뿐이야. 지훈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살든 내 마음이야. 난 이제 더 이상 너한테 관심 없어. 지훈이는 나를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나 버리는 거야? 내가 먼저 우리를 버렸어. 지훈이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어차피 나도 이 집구석 싫었어.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는 떠났습니다. 37년 동안 내 곁에 있었던 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원망하며 떠나갔습니다. 나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37년.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끝까지 믿었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내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먼저 손을 놓은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37년 동안 키운 아들을 결국 파양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엔 부모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과연 부모님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가족이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